자, 오늘부터 현대시를 좀 봅니다. 우선 우리 두 친구들이 버스에 있다고 하네. 조금 이론 잠깐 얘기하고 갑니다. 자, 여기 한 문제를 한번 보세요. 문제를 쭉 보면 자, 문제에 항상 뭐가 나와요? 공통점 묻는 문제 나오죠. 자, 그러니까 나, 다 세 가지 시인데 공통점 자 복합 문제예요. 자, 가는 박봉우 휴전시라는 시죠. 나는 대한봉의 우포늪 왁스예요. 그리고 요거는 보니까 수필인지 산문시인지 모르겠습니다. 김기림의 죽을 온천에 어, 약간 수필 같기도 하고 산문 같기도 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뭐이 시를 분석하면 먼저 공통점 얘기해요. 이 시에 가진 공통점. 자, 보세요.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 지어주는 의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건 구조를 묻죠. 갈등과 대립은 화합의 세계가 보여주면서 희망. 이건 내용을 물어요. 역사적 상황이 직시함으로 부정적 현실 극복. 이건 내용을 물어요. 자연 인간에 미친 긍정적 영향. 내용을 물어요. 특정한 장소에 대해 집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교만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이건 구조를 또 묻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용과 구조가 같이 들어가죠. 또 가나에 대한 설명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시, 그러니까 각자 시에 대한 좀 분석을 하고 있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와 다에 대한 감성으로 적절한 거고 또 이제 가와 다 두 시에 대해서 구조를 묻고 있죠. 또 이제 보기를 이용해서 이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그래서 보기를 통해서 적용점을 찾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 안내에 따라 또 보기, 적용점을 찾아내는 거죠. 자, 그럼 천천히 한번 이 가번의 시를 한번 쭉 읽어보면서 어떤 구조인지 한번 봅시다.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운 속에서 꼭 한번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걸 알면 이런 자세로 꽃이 돼 쓰는가. 자, 이제 서리적 방법 속에서 이 천동 같은 원래 천둥이죠. 천둥 같은 화살. 자, 이걸 뭘 얘기하겠어요? 바로 전쟁을 얘기, 전쟁. 그죠? 휴전선이냐. 예, 제목이 휴전선이잖아요. 요런 자세로 써야 되겠는가? 요런 자세야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겠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예요? 뭐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죠. 이 시에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음, 봅시다. 이렇게 한번 부정적인 인식 뭐 봤는데 봅시다. 네, 뭐 이제 가는 이런 현실 인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자, 현대시하고 있어요. 자, 저 서로 응시하는 쌀쌀한 풍경. 자, 되게 부정적이죠. 예, 차가움, 차가운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어요. 이 필기하는 거 없나? 필기 없을까? 네, 봅시다. 여러분 이제 뭐 다시 이렇게 녹화하고 있으니까 또 한번 보면 됩니다. 자, 쌀쌀한 풍경. 또, 어, 자, 쌀쌀한 풍경. 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 같은 정신도 고구려는 뭐예요? 고구려 웅장한 기상 뭐 넓은 땅덩이죠. 신라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뭐 통일된 있죠.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분단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불안한 얼굴을 의미는 여기 있었던가? 그래서 뭐 불안한 현실 그런 얘기죠. 유혈은 뭐예요? 피가 흐르는 거예요. 피가 흐르는 거죠. 유혈은 꿈같이 가고 지금은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관계. 어디에요, 거기가? 휴전선. 긴장 상태에 있는 거죠. 아주 긴장 상태에 있는 거. 아주 정맥이 끊어진 채 휴식인가 야유어가는 이야기뿐인가. 언제 한번 불고야 말 독사의 혀 같은 징그러운 바람에 되게 대단히 다 부정적이죠. 너는 이미 아는 무징교사리를 또 한번 겪으라는가?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은 시방 지금 자리에 얼마나 더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길은 이뿐인가?
뭐예요? 이 대단히 이제 부정적인 역사 인식, 부정적인 현실 인식을 얘기하고 있죠.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과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 향해 마주 향하는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번 천둥과 화살이 일어날 그래서 요런 자세로 꽃이 녀서 부정적이죠. 근데 뭐 여기도 똑같죠. 요거랑 수미 삼가법을 썼죠. 그래서 시가 대단히 뭐랄까요? 산문적인 표현이고 부정적 인식이고 주제는 뭐겠어요? 예. 이제 유전선을 쓰니까 남북 분단에 대한 아픔, 뭐 슬픔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배암봉 우포늪 왁새, 우포늪 왁새. 여러분 우포가 어디? 우포는 이제 뭡니까? 음, 왜 그거 하는 거예요? 생태계를 유지하는 그런 데인데. 자, 득음도 못하고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던 소리꾼이 있었다. 신명한가락에 막걸리 한 사발에 그만이던 흰 두루마기의 그 산에 노래 부르는 사나이래요. 꿈속에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 뭐 이제 노래하는 사람인데 스토리가 있죠. 오늘은 왁새 울음이 되어 왁새 외가리래 외가리 왁새 울음이 되어 우향산 솔밭 다 적시고 어떤 어 장소가 나왔죠. 우향산 솔밭 여기도 휴전선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왔죠. 그죠? 장소, 공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음, 공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 아직은 잘 모르니까 한번 봅시다. 자, 어, 우포 늪 둔치,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은형 꽃불 질러 놓는다. 시각적인 거죠. 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길 없는 혈혈단신. 섭섭한 얼굴 달빛 같은 슬픔은 겨 수염은 흔들곤 했다. 늙은 고수라도 만나면 이제 북치는 사람 어깨 들썩 산 하나 튼들었다. 필생 동안 그가 자임했던 소리가 적막한 늪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소리 속에 있었던가. 토목 장제 토평 마을 자 장소가 나왔죠.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에 몰아칠 때 일제히 가스를 치며 동편제 넘어가는 저 왁새들. 서편제, 동편제가 있죠. 뭐 저기 남도의 노래에 동편제. 한 소리 한 육파래요. 저 왁새들 한창 한 판이 잘 끝났대고 하늘을 선회하는 그 소리꾼 영혼의 신. 이 소리꾼이 노래하다 죽었나 봐요. 그래서 왁새가 되었다고 상상하는 거죠. 우포늪 꽃잔치 자지러지도록 무르익는다. 그래서 뭐예요? 한 예술가의 어떤 뭐랄까 정신과 어떤 예술가의 정신 혼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제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지 않아도 이렇게 뉘앙스로서 드러내야 돼. 그죠? 그다음에 그 바위를 가리켜 어느 건방진 옛사람이 오심암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 한다. 자, 그보다 조금 겸손한 누구는 세심암이라고 불렀다. 기운차게 일어선 산발 이곳 이르러 오심암의 절경에 남기 위하여 한 둥근 골짜기 이루어 놓고 다시 다물어졌다. 짙은 단풍빛에 붉게 누렇게 물든 검은 절경. 시각적이죠? 자, 성장. 그것을 선을 두른 동해보다 더 푸른 하늘빛. 푸른 시각적이죠? 천사가 흘리고 간 헝겊인 듯 봉우리 위에 가볍게 빗긴 배국보다 힘 엷은 구름 조각. 이것은 분명 자연에 흘러는 예술의 극치다. 그러나 겸손한 자연은 그 예술의 그 귀한 예술의 홍진은 세상이야. 물든 것을 염려하여 그것을 이 깊은 산골짜기에 감추었다는 것인가 보다. 거기까지 버스를 불러오고 이곳 이등도로를 끌어오는 것은 본래부터 그 뜻이 아니었을 게다. 뭐 버스 도로 하는 거니까 이제 뭐랄까요? 산업화를 얘기하죠. 오직 사람만이 장하지도 아니한 그들의 예술을 천하에 뽐낼 기회만 엿보나 보다. 둘러보건대 이 골짜기는 일찍이 먼지 품은 미친 바람과 같은 것은 지나간 본이 아주 없었나 보다. 자, 이것도 어떤 장소를 얘기하네. 줄 온천행이네, 온천에. 그죠? 다 장소가 나왔죠? 세 것도 휴전선, 우포, 온천. 자, 그러면은, 어,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 연결시켜주는 주제의식 구체화고 이게 제일 가깝네 이게 보니까 그럼 봅시다.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희망적인 미래 이게 부정적이었죠.
역사적 상황을 직시함으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참여 의식을 표방하고 있다. 참여 의식. 극복은 없어요. 자연이 인간에게 미친 긍정적 영향을 강조. 아니고요. 특정한 장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교만한 태도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현실적으로 부정적인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죠. 그죠?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제 여기 쭉 읽어보고 공통점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봅시다. 자, 둘러보건대 이 골짜기 일찍이 먼지 품은 미친 바람과 같은 것이 지나가 본 일이 아주 없었나 보다. 보아서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 티끌 품은 듯 아무것도 없다. 잠깐 내 자신을 굽어보는 허옇게 먼지 낀 의복, 그 밑에 숨은 먼지 낀 내 몸뚱이, 그리고 그 속에 엎드린 먼지 낀 내 마음. 나는 그 특기 모르는 순결한 자연 속의 쓰레기처럼 동떨어진 내 몸의 더러움 새삼스레 부끄러워했다. 차디찬 바위에 신발을 벗어 모자를 던지고 외투를 벗어 팽개치고 반드시 누워 눈을 감으니 인생도 예술도 다 어디로 사라지고 오늘 오직 망각이 내 마음을 아니 우주를 채우며 온다. 그러나 몸을 지키며 스며드는 찬기는 어느새 거리에 멀리 떨어진 우리의 위치를 깨닫게 한다. 우리는 채 씻기지 않는 마음을 거두어 가지고 잠시나마 정을 들인 오심암을 두 번, 세 번 돌아보며 간계를 다시 내려오기 시작한다. 여기 이제 오심암이란 뭐냐? 이게 뭡니까? 나의 마음이 들어있는 뭐 이런 뜻이고, 이게 이제 오가 나오도 될 수 있지만 뭐랄까 잘못된 마음이네. 잘못된 마음을 그다음에 이 세심함은 아주 세밀한 아주 뭘까요? 세세하게 가지는 그런 마음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 세 번 돌아다 보면 간길 다시 내려오기 시작했다. 좋을 법 떠나기란 싫은 것처럼 좋은 자연도 식별의 정을 마찬가지인가 보다. 또한 좋은 음식 났을 때 벗을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것처럼 떠나고 싶지 않은 자연의 앞에 두고 멀리 있는 것들을 갑자기 그리웠다. 내 마음속 오심함이 무언의 약속을 주어버렸다. 어, 내년에 버스를 데리고 또 찾아오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온천을 하면서 느끼는 자연에 대한 감상과 또 이별에 대한 아픔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 공간을 가지고 삶의 의미. 그래서 휴전선사는 뭐? 야, 우리 전쟁하면 되겠니? 이렇게 살면 되겠니? 자, 우퍼, 왁세. 한 예술가가 죽고 새가 되어서 그 삶의 의미를 얘기해주고 있고 이러면 이제 온천 가면서 친구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1번을 했고, 그러면 여러분, 28번 해볼까요? 풀어보세요. 자, 가나에 대한 설명을 적절치 않은 것은. 가는 어떤 건지 알죠? 가는 이거 뭐예요? 휴전선. 그리고 나는 뭐예요? 이렇게 득음하지 못하는 어떤, 어, 한 맺힌, 보기 할게요. 네. 요거 보시고, 요거 보시고, 요거를 풀어보면 되는데. 다시 한번 쭉 보세요. 네. 예,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 없는 얼굴이 향한 저 어둠. 이게 휴전선의 부정적인 현실 인식을 쭉 얘기하고 있죠. 득음하지 못한 사람, 왁새가 되어 죽어서 이제 예술을 드러내고 있다.에 대한 요거 28번. 혹시 앞에 지문을 더 보고 싶다면 문자 주세요. 그럼 제가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28번 한번 풀어볼까요? 네, 지문 보여달래요. 지문 좀 보여줄게요. 너무 작은 거 한번 보세요.
있나요? 그럼 이제 문제를 봐야죠. 이렇게 보죠. 자, 여기 보고 다시 한번. 다른, 자, 두 명은 좋고요. 자, 다른 분들도 답을 주세요. 응? 아닙니다. 자, 아닙니다. 틀린 거, 틀린 거죠. 자, 한번 볼까요? 네, 1번 뭐라 했어요? 가는 서리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하자의 안타까움 드러내고 있다. 자, 서리적 표현 나왔죠. 쓰는가, 있었던가, 이야기뿐인가, 이뿐인가. 예, 그러니까 1번은 맞죠. 2번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소재의 생동감 부각하고 있다. 나번 청각의 시각화. 뭐가 있죠? 음, 수업 중입니다. 이 청각의 시각 어디 있죠? 예? 어디라고? C? 필생 동안 그가 자임했던 소리가 적막한 늪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라. 아, 그러네. 그죠? 솔바람 맑은 가라. 예. 청각의 시각화 있죠? 네. 그 다음에 가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나는 시선의 이동 따라 봅시다. 가는 시간의 이동에 따라. 시간의 이동 아니죠? 나는 뭐라고? 시선의 이동? 예, 시선은 나오긴 하는데 가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니죠. 답은 3번입니다. 가는 동일한 식구 반복하죠. 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활용한 주제의식 강조. 가는 동일한 식구 반복. 뭐죠? 예, 상가산이. 그죠? 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활용한 주제의식 강조. 인물 나왔죠? 예, 가나 모두 하자 인식의 자유물에 투영하여 나오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네, 네. 자, 가와 다에 대한 감성은 가장 적절한 것은 가와 다. 자, 가 아까 봤죠? 다 한번 아까 다 요거 한번. 자, 가와 다를 한번 그러면 가와 다 잠깐 보세요. 보시고
자, 그리고 가와 다를 보고 이제 찾는 거예요. 가에 대한 감성은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요. 적절한 거. 여기 다 봐야 되는군요. 자, 천천히 제가 풀어볼게요. 그냥 봅시다. 가대의 감정 중 가는 천둥 같은 화살은 신뢰 잃은 상황에 초래한 불안한 현실을 다는 검은 절경은 아름다운 이런 풍경에서 느껴지는 암울한 심정이 드러내고 있다. 자, 천둥 같은 화살은 신뢰를 잃은 상황, 신뢰가 아니라 이건 뭐죠? 전쟁에 대한 얘기죠. 전쟁, 그죠? 요런 자세.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신뢰와 상관없고 전쟁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 전쟁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다는 검은 절경 아름다운 이런 풍경이 느껴지는 암울한 심정. 자, 다의 검은 절경 봅시다. 어, 짙은 단풍빛에 붉게 누렇게 물든 검은 절경의 성장. 그것은 선을 두른 동해보다 덮어놓은 하늘빛 천지가 흘리고 단 헝겊인 듯 봉우리 위에 가볍게 비킨 배국보다 더 연륜 구름 조각. 이것은 분명히 잔이 흐르는 예술의 극치라고 얘기하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1번 아니고 2번 가들이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하나로 이어진 색. 그쵸? 별들은 하나라. 별들은 하나야. 다의 아득히 쳐다보는 높은 하늘 아래 품결 없는 색을 그리고 있다. 예, 다의 아득히 쳐다보는. 아까 예찬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보지 않을게요. 자, 30번. 자, 보기 보기를 참고해 A에 대한 이의를 적절치 않은 것은. 자, 이시하자는 우폰 늪에서 왁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득음을 못한 채 생을 마감했던 한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하자는 왁스의 울음소리에서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의 평생을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하므로 우포 늪의 생명력이 소리꾼의 영혼을 절창으로 이끌어서는 표현하고자 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와 우포 늪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형상화한 것이다. 자, 그럼 봅시다. A. 틀린 거 찾는 거래. A. 자, 오늘은 왁스의 오름이 되어 우향상 솔밭 다 적시고 우포늪 둔치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은용 꽃불 질러 놓는다. 그러니까 하자는 왁스 울음소리와 우포늪의 풍경을 연결지어 소리꾼 추구했던 절창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겠다. 예, 맞죠? 예, 그죠? 그래서 오늘은 왁스가 돼요. 꽃 자원형 꽃불 질러 놓은다. 그 정도로 아름답다고 얘기하죠. B는 살아서 근본마저 악기를 잃던 혈혈 단신 텁텁한 얼굴에 만나 이제 그 사람 외모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 B는 어, 득음의 경지를 찾아 떠돌던 소리꾼의 얼굴이 묻어나는 삶의 비애 그죠? 예, 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죠. C는 소리꾼 평생에 추구했던 절정 우포늪을 찾아내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그죠? 필생 동안 그가 차임했던 소리 적막한 듯 비싼 솔매 맑은 가락의 속에 있었던 것. 야 여기에 그 진정한 소리가 있구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고요. 화자가 상상적으로 떠올린 세계 우퍼늪 일대의 현실적인 공간과 결부하고 있다. D는 뭔가 봅시다. 예, 소목 장제 토평 마을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을 몰아칠 때 일제히 기슬치며 동편제 넘어가는 저 왁새들. 자,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하자가 상상 떠오르는 세계를 우포늪 일대의 현실적 동, 그죠? 자기가 뭐죠? 이 동편제 부르는 사람을 현실에 이제 뭡니까? 바다를 그대로 떠올리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이제 답은 5번인데 날아가는 왁스의 완창을 한 소리꾼에 대비하여 자연과 새가 완창을 하진 않잖아, 그죠? 통합된 예술 말도 안 돼. 답은 5번. 너무 쉽네. 자, 마지막 여기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다를 감상하는 내용이다. A 중 적절치 않은 거 틀린 걸 찾는 거래요. 자, 그럼 요건 한번 해볼까요? 요거잖아, 그죠?
예, 우리 분석했죠? 네. 그러면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다 나오지 않아요. 이것만 봐도 될까? 이거 한번 보여줘요?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자를 주세요. 음, 어렵나요? 아직 답은 안 나왔어요. 아닙니다. 이번 답 한 명 나왔다. 그렇죠. 자, 풀어볼까요? 자, 어, 1번. 가을의 풍경을 효과적으로 그려내기 위해 감각적인 문체를 사용했으면 알 수 있어요. 그죠? 대단히 감각적인 걸 알 수 있죠. 어, 보니까 단풍, 붉게, 시각적, 검은 절정, 응?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예술의 극치와 장하지도 아니한 예술을 대비하는 데서 인간의 비판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죠?
예술의 극치와 장하지도 아니한 예술을 대비하는 예술의 극치와 그러니까 인간의 예술이죠. 예, 비판적 인식. 인간에 대해서 비판적 인식은 여기 드러나 있죠. 그죠? 자기의 삶에 비판적인 게 드러나 있죠. 3번 오심함의 경치에 겸손한 자연, 순결한 자연을 이끌어내는 데에서 세상의 새로운 의미를 통해 통찰을 엿볼 수 있다. 예. 경치, 겸손한 자연, 순결한 자연,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의미, 통찰. 그래서 뭐야? 오심함이라고 이름 지어 주었다 한다. 그보다 좀 겸손한 누구는 세심함이라 불렀다. 그러면서 절경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요? 또 맞고. 인간의 삶에서 자연이 티끌처럼 작아 보인다고 한다는 점에서 사색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필의 특성을 확인했다. 사색을 통해 교훈을 얻는다. 인간의 삶이 자연이 티끌처럼 작아 보인다. 인간의 삶을 자연이 거꾸로 하네. 자연이 자연 안에 있는 인간의 삶을 티끌처럼 작은 거죠. 인간의 삶에서 자연이 티끌처럼 작아. 음, 사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 사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는 있죠. 근데 음, 이제 이게 수필이라고 이게 지금 수필인가? 이거 수필 나왔구나. 통찰을 보여준다. 깨달음 전에 교훈적 인생의 사회에 대한 인생 판단을 드는 현실을. 그쵸. 사색이 교훈을 얻는. 사색은 뭐 관련이 없는 거죠.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와 연결시켜서. 네. 자, 이게 이제 지면이 작아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보세요. 미리 좀 숙지하면 쉽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제가 현대시 올려드릴 테니까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30분에서 40분 내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 지문씩밖에 하지 못해요. 그래 요거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놓으세요. 자, 현대시를 자 방법 뭐예요? 쭉 내용을 보고 보기 하나씩 하나씩 잡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시는 뭐야? 분석하면서 내용, 그러니까 자기가 내용을 분석하는데 불안해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내용을 분석하면 됩니다. 알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 새로 봅시다. 수고했습니다.